어,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준비해준 센트럴파크의 10주년 특별전을 제가 센트럴파크의 대표이고요. 일단 센트럴파크에 10년 동안 근속을 하고 있고 이 섹션에 먼저 의미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섹션은 센트럴파크 감독전이라던가 배우전처럼 바로 이름만 들리면은 어떤 의도로 프로그램을 했구나를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번 섹션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파크 피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통 상업영화나 장편영화 쪽에서는 아무래도 단편영화나 독립영화를 그쪽에 가기 위한 어떤 단계라던가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오늘 와주신 감독님들 그리고 오늘 상영된 영화들은 어떤 독립영화나 혹은 단편영화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하시면서 나름 되게 독자적인 세계를 만드시고 또 어떤 독립영화 쪽에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만나서 감사를 표하고 싶었고요. 일단 감독님들의 어떤 자기소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재 감독님부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의 편집실을 연출한 원창재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씨를 연출한 심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육대극장 연출한 조현민입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제가 다 너무 친하고 좋아하는 분들인데 예상대로 되게 단촐하게 인사를 하시네요. 일단 지금 카톡방에 질문이 좀 쌓이기 전에 제가 먼저 각자 질문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창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음 편집실이라는 편집실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독립영화판 혹은 상업영화판에서 찾기 힘든 어떤 그런 PPL 영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감독님이 계속 이음 편집실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들 편집을 해오셨고 특히 올해는 되게 올해 최고의 영화 중 하나죠. 약간 남의 여름밤을 편집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저도 약간 영화판에서 특히 편집하는 분들이 가장 항상 베일에 쌓인 분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분들의 삶이 너무 리얼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쨌든 이게 어쨌든 감독님이 직접 겪으신 약간 그런 일들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인공도 편집실에서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난관을 겪게 되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도 겪고 그런데 결국 또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또 누굴 데려오길 바라면서 문을 열면서 끝나는데 어떻게 계속 그 편집을 하게 되는 그 편집실을 지키게 되는 어떤 그 이유가 뭘까요? 딱히 되게 뭐 거창한 대답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일단 뭔가 어쨌든 계속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당시에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느꼈던 그냥 뭐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관계 속에서 계속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뭐 그 사이에서 이제 저의 모습은 또 어떤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내가 이 일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뭐 누군가를 계속 만나고 또 상처도 제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가장 컸었던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영화에 한번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예요. 네, 그렇군요. 친한 분들이니까 더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신혜정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이었죠. 그 실험영화제에서 감독전을 네네. 했던 게. 그래서 실험영화 쪽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신 분이고 실험영화뿐만 아니고 어떤 미술 작업이라던가 그리고 요번에 단편 극영화들 그리고 올해 극장에서 개봉했던 장편 영화 욕창의 감독님으로도 유명하세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보통 일반 관객분이 약간 실험 영화나 현대미술 이런 데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선입견이 있는데 반면에 작업하시는 극영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반적이고 사람들에 너무 익숙한 어떤 그런 가족의 드라마가 주를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극영화에서 약간 그런 톤의 이야기들을 주로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하고 제일 지내는 시간이 좀 많기도 하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사건 중심으로 가족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시기가 지나면 가족 한 명 한 명이 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한 인간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보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리가 젖었을 때 그런 사람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의 캐릭터로 좀 이야기들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영화에 끌고 들어와서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현민 감독님께도 하나 여쭤볼게요. 조현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 6대 극장만이 아니고 이 다음에 찍었던 뭐 종말의 조인자라던가 굉장히 어느 다른 상업 영화판에서도 단편판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독자적인 어떤 영화의 세계를 구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를 보고 느낀 거지만 되게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현실과 영화 사이에서 되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어떤 영화 강들의 일을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6대 극장도 그렇고 종말의 조인자도 그렇고 결국 주인공이 어떤 그 원하는 것을 성매 같은 걸 잡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식으로 결말을 맞아서 사실 되게 영화광의 그 뜨거운 마음을 담고 계시지만 의외로 또 약간 그 영화라는 환상에 대해서 약간 냉소적인 어떤 그런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현실이 진짜로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영화 속 세계는 현실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속 세계는 이제 그걸 우리가 믿어야 존재하는 건데 그 유명한 그 SF 소설가가 했던 말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현실이란 그거를 믿지 않기로 결심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 영화라는 세계가 우리가 믿을 때만 존재하는데 그것에 이제 종말의 주인자 주인공도 육대극장 주인공도 닿고 싶어하죠. 그 현실이 아닌 거기에 닿고 싶어하는데 정말로 거기에 닿아서 그게 진짜가 되는 게 아니라 걔네는 영화가 현실이 될 필요 없이 그냥 믿음으로 없음으로써 존재하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어떤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빈 공간이 사실은 비어져 있는데 그 전 프레임이 거기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잔상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없음으로써 존재한다? 약간 영화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진짜로 걔네가 진짜가 될 필요는 없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존재한다? 약간 그런 믿음을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되게 어려우면서도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항상 그런 답을 해주시네요.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을 감독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미리님이 마지막에 이은펜지 씨를 마지막에 이은펜지 씨의 실제 로고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면서 이은펜지 씨의 어떤 이름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어요. 편집인데 이음이라는 이름을 쓴 게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편집이라는 거에 대해 물어보셨거든요. 편집이란 자르는 걸까요? 붙이는 걸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둘 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근데 저는 이음 있는다는 느낌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계속 뭔가 잘려 나간다고 하고 자른다고 하는 그런 커팅한다는 느낌이 저는 약간 뭔가 물론 잘라야 하는 작업이지만 이게 부정적이라는 느낌이 좀 강했었어요. 이름을 만들 때도. 그래서 있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다 통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편집실 이름도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다는 느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김치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대사가 너무 리얼하다는 생각이 들으셨다고 그래서 배우분들 애드리브가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을 주셨어요. 대사는 거의 시나리오대로 다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시나리오 가지고 배우분들을 만날 때 이제 리딩이라는 과정을 하는데요. 그 리딩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대사들이 배우들한테 잘 맞게 이렇게 좀 바뀌어 깎아지기도 하고 좀 덧붙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거의 뭐 그대로 그 완성된 촬영 시나리오대로 배우분들이 거의 그대로 예, 하셨습니다. 워낙 베테랑 배우분들이셔서 잘 살려주셔가지고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현민 감독님한테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일단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셨다면서 일단 감독님께 전 사실 이 질문 나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극장에 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달래야 할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네, 영화를 보는 건 아, 일단 어떤 의미인지부터. 아, 어, 그, 제가 이제 네,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에 만화책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즐길 어떤 매체들이 있는데, 이야기 매체들이 있는데, 영화를 좋아하게 되고 영화가 제일 큰 의미를 저한테 갖게 된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이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개봉했을 때 극장에 가족들이랑 보러 갔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팝콘 수류탄 던졌더니 팝콘 터지는 장면 있잖아요. 비처럼 떨어지는 그게 이제 코미디 같은 장면이었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그게 되게 아름답고 막 되게 숭고하다고 느껴져서 제가 그거 보면서 울었거든요. 펑펑 울었는데 그때 감정이 다른 뭐 만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접할 때 한 번도 못 접해본 되게 강렬한 감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눈물 나고 그러는데 막 그 순간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막 너무 행복하고 막 뭔가 되게 마치 막 무슨 뭐 막 첫사랑한테 고백했을 때 같은 그런 막 되게 엄청 떨리면서 엄청 내가 존재한다는 게 느껴지는 막 그런 충실한 감정. 막 그게 되게 그 현실 말고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이 너무 좋아서 그 뒤로도 영화 볼 때마다 또 그렇게 울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하면서 영화를 보고 근데 그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막 너무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느낌에 막 이렇게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게 좋아서 그런 게 느껴져서 좋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도 마지막에는 뭔가 그런 숭고한 느낌, 아름다움에 닿는 느낌, 눈물이 나는 그런 걸 항상 이르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저한테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영화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의 영화에 대해서는 그 제가 이제 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이사를 해서 그 빔 프로젝터랑 스크린을 설치했는데 삶의 질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빔 프로젝터를 한번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강력하게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친한 분이 저희 학교 선배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진짜 어제 저한테 카톡해서 문의했어요. 저한테 그 제가 산 영상기 품종이 뭐냐.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 이런 거죠. 이 영화를 우리가 보는 게 좋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5년 뒤에 돈을 좀 모아서 사든 지금 사든 어차피 사는 건 똑같은 거죠. 하지만 5년 더 빨리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는. 어차피 살 물건이라면 지금 사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네, 저한테 추천을 하시더니 굉장히 프로젝터 홈시어터 전도사시네요. 이은 편집실도 질문이 다시 들어왔어요. 일단 이 작품을 어떻게 구성하시게 되었는지 또 약간 편집 감독님이신데 이걸 직접 연출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랬던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만들었던 당시도 실제로 편집실을 차린 지가 거의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실제로 그 영화 안에 인물처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딱히 뭐 편집을 많이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뭔가 일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 실제 그 편집실이란 공간이 실제 편집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공간에서 뭔가를 한번 찍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편집실을 다룬 영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이게 영화를 찍어놓고 잘 안 되더라도 혹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홍보 영상으로도 혹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제 찍었을 때 원칙은 약간 영화하는 사람 얘기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찍은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뭐 처해 있던 감정이나 만났던 사람들 보면서 막 제가 계속 실수하고 그런 과정들을 한번 제가 스스로 한번 또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써보면서 그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렇게 찍어놓으신 걸 보시면서 어쨌든 본인이 어떤 해왔던 행동들, 겪었던 일들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다시 보실 때 약간 같은 실수를 좀 피하게 된다거나 이런 게 좀 생기시나요? 약간 그렇죠. 볼 때마다 약간 좀 부끄러운 일들이 있고, 또 연출을 하면서 이제 뭐 제가 막 어떤 부분에서 집착하게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약간 좀 역지사지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관객 질문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실제로 홍보효과가 있었나요?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저희 회사 홍보하려고 영화를 찍었는데 회사 홍보효과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딱히 뭐 그렇게 이 영화를 보고 찾아오신 분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냥 뭐 영화제 같은 데를 뭐 가면 어쨌든 뭐 이런 그냥 편집실 이름을 한 번씩은 알리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 정도만 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홍보효과는 별로 없는 걸로. 네, 그 심혜정 감독님한테도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화 말미에 자매의 어떤 깊은 갈등 결국 터질 때 이를 김씨가 바닥에 터지는 거랑 연결을 지었다고 일단 생각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아니면 김씨에 터지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필 그 자매의 갈등을 또 김씨를 통해서 표현한 이유, 또 제목을 굳이 김씨로 한 이유까지 있는지, 그러니까 김씨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질문이 두 개가 많아서 헷갈리는데 처음에 뭐죠? 그러니까 김씨가 맞으면 바닥에 터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어쨌든 김씨의 계속 중심 소재로 나오고 네네. 어떤 자매의 갈등이 김씨를 통해서 표현되는데 그 네. 이유가 있는지. 이제 단편 영화를 이제 다른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 그 김도영 배우, 지금 82년생 김지영 감독으로도 하시는 분인데요. 이제 단편 하는 거를 도와주게 되면서 그다음에 저도 이게 영화를 되게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찍게 되면 시나리오를 쓸 때 여자들이 나오는 이제 음식에 관련된 영화를 단편을 하나 찍고 싶다는데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김치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통해서 뭐 세대 간 그리고 이제 뭐 남녀 간 뭐 이런 식의 갈등에 관한 영화를 찍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이 시나리오는 되게 후딱 썼거든요. 금방 정말 하루 만에 금방 썼는데, 그래서 사실은 되게 비슷한데 다른 게 되게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긁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완전 다른 사람이면 완전 동떨어져 있는데 부모는 같은데 그 미세하게 약간 다름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자매들이 그렇게 사이 좋은 자매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나이 들면서 사이가 좋아지는데 좀 젊었을 때는 서로 약간 이렇게 되게 신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자매 얘기는 저에게 늘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김치가 이제 뭐 사실 전통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다 김치 이제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반찬에 이렇게 딱 담아줘서 먹으면 너무 맛있지만 그게 책에 묻거나 뭐 냄새가 나거나 막 이러면 완전히 반전되잖아요. 너무 더럽고 냄새 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통 가치라는 게 어떤 부분은 되게 아름답고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게 뒤집으면 나를 되게 억압하기도 하고 되게 더럽기도 하고 나를 좀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서로 이제 남녀가 싸우면서 김치통이 다 엎어져서 몸이 더럽혀지면서 좀 난감한 상황으로 끝이 내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에 소화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6대 끝장을 보면서 관객분이 되게 새로운 사실을 깨달으셨대요. 지금까지는 되게
영화라는 게 일방적으로 감독이 주는 걸 받는 건지 알았는데 뭔가 관객과 양방향 소통이었다. 약간 이런 거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그래서 질문도 다른 질문이네. 근데 질문은 혹시 성배라는 메타포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이 관객분은 이게 영화제 같은 데 나오는 어떤 그런 트로피나 약간 이런 걸 생각하셨다는데 어떤 이유로 성배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제 아더왕 전설,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들 얘기를 제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었고 그 청소년 문고로 그렇게 압축해서 나오는 책들 있잖아요. 그막 세계 막 고전 소설들 좀 요약해서 정리된 그런 버전으로 제가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집에 이제 있었는데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들 해가지고 되게 요약된 버전이었죠. 이제 기사들이 막 모여서 나중에 막 성배를 찾는 모험을 떠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되게 그 아더왕이라는 인물이 그 후에 좀 뭔가 마음속에 좀 한구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는 어떤 멀리 있는 대상을 믿고 그거에 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랫동안 찾아 헤매는 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캐릭터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처음 깨달은 게 제가 처음 읽은 소설이 노인과 바다라는 거를 얼마 전에 깨달았거든요. 노인과 바다를 다시 읽었다가 이게 옛날에 서점에서 아버지가 사주셔서 처음 읽은 소설이라 깨달은 거예요. 노인과 바다도 남들은 이 노인이 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한 거대한 물고기를 오랫동안 먼 바다에 가서 헤매다가 잡아오잖아요. 근데 아까 영화가 없음으로써 존재한다고 했던 것처럼 진짜 청새치 그대로 잡아오는 게 아니라 뼈만 남아서 없어졌지만 그것이 다른 식으로 이 노인에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그 성배를 찾았던 그 아더왕 얘기가 뭔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 극장 먼저 6대 극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관객과 영화 사이에 소통하는 얘기를 먼저 생각했고 효과를 막 재현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극장은 장면이 극장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실내에.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곳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영화 속 장면이라도 되게 광활한 여기저기를 누비면서 균형을 맞춰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막 여기저기 광활한 곳을 누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뭔가 모험, 기사 그래서 성배를 찾는 그 어떤 아더왕의 모험 이렇게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트로피 얘기는 생각 못했던 관점인데 네, 흥미롭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 성배가 감독님 방에 있었잖아요.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 네. 지금도 저희 집에 성배는 고스란히 잘 보관되어 있고요. 성배와 엑스칼리버가 저희 집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센트럴park 로고 올라갈 때 로고 옆에 성배가 딱 그려져 있어가지고 네. 너무 저희 그거 너무 감동했었습니다. 제가 그림판을 이렇게 도트 찍어서 만들었어요. 성배는 개구리를 가지고 있죠. 이은 편지실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저도 이거 사실 약간 좀 궁금했었는데 영화에 그 녹색광선 영화 보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영화인지 그리고 왜 굳이 이 영화에 넣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좋아하는 영화인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영화 안에서 인물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쨌든 뭔가 행운을 바라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 바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의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 영화를 보면서 뭐 좀 위로를 받고 싶은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희망을 뭔가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영화의 약간 녹색 광선을 보면 뭔가 좀 행운이 생긴다. 약간 그런 내용이 있었어서 실제로 그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삽입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주변에 아는 편집 감독님들 있으신데 사실 편집 감독님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우리 흔히 생각하는 테크니컬한 영화보다는 감독이 좋아하는 녹색광선이라던가 저는 다른 분은 뭐 타르코프스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맨날 보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편집이 거의 없는 영화 같은데 그래서 혹시 편집 감독님들이 그런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느릿느릿한 약간 고전적인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렇게 오히려 현란하거나 약간 커트를 막 많이 변화해서 뭔가 좀 그런 식으로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에 약간 지쳐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서 충분히 그 장면을 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거든요. 그런 영화들이
믿음에 대한 것도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저도 오히려 제가 찍을 때가 되니까 뭔가 이렇게 공간의 제약도 물론 있었지만 뭔가 샷 리버스 이렇게 대화 장면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뭔가 효과적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그냥 차라리 길게 보면서 연기자분들은 좀 힘들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느낌을 만드는 데는 편집보다는 약간 편집적인 그런 대화 장면을 만들기보다는 쭉 지켜보게 하는 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심혜정 감독님께 질문이 들어왔어요. 일단 김치에서 가족의 감정과 관계를 표현한 게 너무 좋으셨다는데 혹시 또 나중에 다른 가족 관계에 대한 영화를 하신다면은 이번에 어떤 주제로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김치 뒤에 이제 올해 여름에 개봉했었는데요. 그 욕창으로 장편 영화 해가지고 가족 영화에 어떤 시기에 이렇게 좀 종집을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이제 저마다 위치해서 이제 욕창이 걸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것도 가족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다음 작업을 가족 이야기는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제 안에서 다음 이야기는 저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계속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이제 끌고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새로운 이야기 안에서 좀 그 캐릭터에 마음껏 제가 캐릭터를 만들고 상상하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업은 또 가족 이야기는 아닌데요. 늘 그냥 그 다음 작업의 궁금증이 그 다음 작업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계획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관객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확인을 하긴 했었는데 혹시 오늘 관객분 중에 여기 영화의 제작진이나 아니면 배우분이 오신 분 있으신가요? 어느 분 오셨죠? 주인공 배우는 지금 혹시 잠깐 편집자로 나오신 인사 한번 하실 수 있나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른 감독님들은 같이 오신 분이 제작진은 없으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저기 이런 질문도 들어왔는데 또 심혜정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 82년생 김지영부터 유명한 감독이 되긴 하신 김도영 감독님 배우님과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고 또 조현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서윤우 배우님과 굉장히 오랜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그 배우님들과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어떤 이유나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냥 저도 처음에 저는 이제 영화를 늦게 시작해가지고요. 영화 늦게 시작하면서 그 처음부터 같이 이야기를 만들고 작업할 때도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저의 페르소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가 무슨 얘기를 할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동료이자 배우입니다. 그래서 계속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것 같은데 감독으로 너무 요즘에 잘 돼가지고 다음 작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현 배우님이랑 같이 육대육장 찍기 전에 먼저 다른 작품 더티 헬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한예종에서 나온 그 단편 영화를 먼저 봤었는데 너무 거기서 연기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육대육장 할 때 이분과 꼭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간절했었는데 같이 이렇게 하니까 약간 같이 있으면서 작업하면서 너무 편했었어요. 너무 편했고 마음이 너무 좋았고 너무 즐거웠고 그냥 마음이 편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다른 걱정이 안 들고 그냥 편하달까? 그래서 저는 믿음이 가니까 불안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6대극장은 또 되게 과장된 사극톤의 말투를 썼어야 됐으니까요. 이분이 다른 식의 말투의 연기를 하시는 걸 너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정말 그 다음 영화인 정말의 진행자도 어떤 스토리가 먼저 생각났다기보다 서현우 배우님이랑 한 번 더 영화를 찍어보고 싶은데
뭔가 되게 막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막 외로운 방랑자 느낌의 막 옷을 입고 막 사막에 서 계신 막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 모습을 같이 찍고 싶다 하는 생각이 먼저여서 그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같이 항상 함께 하고 싶으신 배우분이십니다. 네. 지금 너무 재밌고 유익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 다음에 상영이 있고 또 방역도 해야 돼가지고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들이 어차피 여러분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못 하신 거 있으시면은 감독님 여쭤보시면 아마 대답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각자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 혹은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은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예, 저는 뭐 계속 똑같이 작업하고 있고요. 뭐 여러 편의 영화들을 또 개봉할 것도 있고 제가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물론 그래서 틈틈이 계속 단편 작업들도 꾸준히 계속 하고 장단편 다 가리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만든 지 벌써 6년이 됐는데 6년 만에 스크린으로 보니까 되게 또 새롭고 이렇게 훌륭한 다른 영화들, 감독님들 영화들과 나란히 또 소개돼서 되게 영광스러웠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아까 처음에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이렇게 뭐 실험 영화도 만들고 뭐 또 다른 이제 뭐 제가 퍼포먼스도 하고 뭐 이렇게 영역이 되게 넓은데요. 예, 그런 일들도 어쨌든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영화로는 장편 극영화 욕창 이후에 두 번째 장편 극영화 곰팡이 꽃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새로운 이야기, 제 가족과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여서 하성란 원작 소설이 있는 단편 소설을 장편의 영화 만드는 거고요. 되게 쓰레기를 통해서 진실을 찾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좋은 작품으로 또 여러분 만나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육대육장을 제가 참 사랑하는 영화인데 더 많은 관객분들에게 이 영화가 서로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항상 영화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셔서 이 육대육장이라는 영화 오랜만에 상영됐는데 봐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학생 때부터 항상 꼭 오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왔었는데 이렇게 상영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신 그 저희 센트럴파크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소설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소설을 쓰면서 되게 옛날에는 뭔가 나는 무조건 영화 감독이 돼야 돼. 뭐 영화 감독이 된다는 거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뭐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결과들에 좀 얽매여서 있었던 것 같은데 소설을 쓰면서는 이제 쓰고 나면 바로 이야기가 완성되니까요. 훨씬 마음이 건강해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테두리 없이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사람으로 살면서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를 보여드려서 재미와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GV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못다한 얘기는 또 다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또 배급사 대표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